안녕하세요. 내과 의사 김병재입니다. 저는 하버드 의대내과 임상 펠로우로 있고요. 하버드 대학병원에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할 얘기는 당뇨병 환자들 과일을 과연 먹어도 될까?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을 거고 과일이 좋다는데 내가 당뇨인데 이걸 먹어도 될까? 또 당뇨를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과일엔 과당이 많다는데 이거 계속 먹으면 나 당뇨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첫째, 과일이 과연 당뇨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것의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이에요. 왜 당뇨를 걸리는지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현대의학에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한 연구 결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를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아주 큰 연구였어요. 간호사분들 20만 명을 2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과일을 먹었을 때 과연 당뇨가 걸렸을까 하고 살펴본 결과 과일을 먹었을 때는 실제로는 당뇨에 걸릴 위험 확률이 떨어지더라 하는 결과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하버드와 중국 간에 같이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과일을 많이 먹었을 때,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었을 때 이게 과연 당뇨에 걸릴 위험 확률이 높아지는가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낮아졌어요. 이것도 아주 큰 스터디였어요. 이것도 거의 7만 명의 환자분들을 14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럴 때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연구 결과는 유럽에서 나타난 건데 네덜란드에서 환자분들 한 4만 명을 한 14년 동안 쫓아다녔을 때 무엇을 연구했냐면은 pure fruit juice.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른 데서 얘기하는 fruit juice가 아니에요. 마트에서 파는 fruit juice가 아니고 집에서 짜 먹는 fruit juice를 먹었을 때 그리고 과일을 직접 먹었을 때 당뇨에 걸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이 당뇨의 원인인지 그거를 알아봐야 돼요. 당뇨의 원인은 뭘까? 현대학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당뇨가 있어요. 타입 2와 타입 1이 있어요. 타입 2는 현대학에서는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나 여러 가지가 결합해서 생긴 병이다. 그 여러 가지는 유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비만, 그리고 신진대사 저하, 이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염증과 신진대사 스트레스를 일으켜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그 인슐린 저항이 오래 지속됐을 때 인슐린이 생산이 저하가 된다. 그래서 이 타입 2 당뇨에 걸린다. 그리고 타입 1 당뇨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췌장에 있는 베타셀을 파괴한다고 보고 있어요. 천연치유에서는 불균형진 영양이 원인이다. 미네랄, 비타민 효소가 부족해서 피가 산성화되고 이 산성화된 피가 오래 지속됐을 때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그로 인해서 신진대사 저하가 오고 이 산성피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히게 함으로써 원활하지 못한 혈액을 췌장 베타셀에 공급을 합니다. 아주 영양분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조금 핏줄이 막히니까 많은 영양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췌장 베타셀이 제 기능을 못함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고 당뇨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당뇨의 원인이 아니고 불균형진 영양, 미네랄, 비타민, 효소의 부족이 당의 원인인 거예요. 높은 혈당은 병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당뿐만 아니라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당뇨의 결과는 높은 혈당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의 신진대사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뇨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혈관 청소입니다. 산성화된 피를 알칼리화 시키고 그 알칼리화된 피가 피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막혔던 혈관을 뚫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균형진 영양으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충분히 보충하고 피를 알칼리화 시킬 때
이 피를 알칼리화 시킬 때 가장 효율적인 미네랄은 칼슘입니다. 왜냐하면 칼슘은 아주 강력한 알칼리 인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혈관 청소가 되고 혈관의 염증이 치료가 되고 영양 충분하고 충분한 양의 혈액이 공급이 될 때 우리의 췌장의 베타셀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거는 현대의학에서 당뇨의 환자들이 맨 처음에 왔을 때 미국에 있는 좋은 병원들에서 권하는 첫 번째 치료법은 식생활과 운동 개선입니다. 이 식생활과 운동 개선이 첫 번째 치료법이고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 약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가지 약이 있죠. 먹는 약과 맞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때도 꼭 식생활과 운동이 같이 가야지 점차적으로 약의 양을 줄일 수 있거나 약으로부터 해방이 되거나 그리고 당뇨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약만 가면 절대 안 돼요. 현대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현대학에서 운동과 식생활을 권하는 이유는 체중 감량인데 그리고 또 비만 해소예요. 이때 비만은 꼭 뚱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장 비만도 있는 거예요. 내장 안에 지방이 아주 많이 쌓여서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는 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현대학에서 얘기하는 비만은 영양 과잉일까요? 영양 실조일까요? 영양 실조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현대의학에서도 올바른 영양 섭취와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버드 의대에서 권유하는 식이법과 우리의 천연치유 식사법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볼게요. 하버드 의대에서는 크게 두 개의 식사법을 권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시 다이어트라고 이거는 고혈압 환자들을 연구를 했을 때 아주 큰 효과를 본 식사법이에요. 이 식사법은 많은 양의 야채와 채소를 먹었을 때 고혈압이 줄어들더라. 그러므로 당뇨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냐? 써보니까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메디테라니안 다이어트예요. 이거는 쉽게 말해 지중해식 다이어트인데 많은 양의 채소와 야채 그리고 통곡식, 씨앗 그리고 이 식사법에는 올리브유를 씁니다.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약간의 와인도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와인을 먹으라는 거는 지중해 사람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와인을 빼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와인은 괜찮다. 이 정도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연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많은 야채와 채소와 씨앗과 견과류와 통곡식을 먹었을 때 효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천연치유의 식사법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에는 생채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생채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생채식은 풍부한 생채소와 생과일, 견과류, 통곡식, 씨앗, 그리고 녹즙과 가즙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틀려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으나 현대의학에서는 이 식사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두 개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현대학에서 더 많은 연구를 했다면 우리와 같은 결론을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식사법을 권유하고 있지 우리가 권유하고 있는 식사법은 여기서 놓친 많은 것들을 보강하고 있는 식사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당뇨 치유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뭐다? 미네랄, 비타민, 효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은 칼슘이다. 왜? 산성피를 알칼리화할 수 있는 강력한 알칼리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에 대한 결론은 뭘까요? 과일 꼭 먹어야 한다. 과일 꼭 먹어야 합니다.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아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렇다면 병의 원인을 치료하려면 풍부한 양의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이 있잖아요. 그럼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